추위를 느끼는 3가지 원인, 병원에 가야 하는 5가지 증상, 추위를 덜 타게 하는 방법. 인체 내에서는 일정량의 열이 발생하고 호흡, 체액, 피부 등을 통해서 열이 빠져나갑니다. 추위를 느끼는 경우 인체는 몸을 움츠리고 피부의 땀 배출 등을 줄여서 체온을 유지하고자 하지요. 따라서 추위를 느끼는 것 자체는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상 반응이지만 과도한 추위는 질병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과 관련하여 추위를 느끼는 경우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 발생이 감소한 경우. 몸의 대사 상태가 감소한 경우입니다. 신체 활동량이 적거나 영양 섭취에 문제가 있을 때 세포의 대사가 감소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에 이상이 생겨서 추위를 많이 타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갑상선 호르몬인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주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추위를 많이 타는 것입니다. 또한 임신, 출산, 폐경과 같이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변할 때에도 추위를 많이 타기도 합니다. 두 번째, 열 전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주로 손발이 많이 차다고 호소합니다. 인체는 혈액을 통해서 열을 몸의 구석구석까지 전달하죠. 따라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손발이 차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빈혈이 있거나 탈수로 인하여 체액의 양이 부족해져도 추위를 쉽게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체온을 올려야 하는 경우. 감기와 같이 감염성 질환이 있을 때에는 오한을 느낍니다. 인체 내에 병원균이 침투하면 면역 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정상 체온 이상으로 체온을 올리는데 이 과정에서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체온이 상승하여 앞에 1, 2 상황과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별한 원인이 없어 추위를 많이 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환경과 정서적인 측면 등에 의해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위를 많이 탄다고 반드시 병원에 가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위를 타는 증상이 최근에 발생하였거나 추위를 타는 증상이 점점 악화되었는지, 의도하지 않은 체중의 변화가 있는지, 여름철에도 추위를 느끼는지, 다른 동반된 증상, 피로, 통증, 감각 저하, 피부색 변화 등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위를 덜 느끼게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체내 대사를 촉진시켜 열 발생을 증가시키죠.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 이외에도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수족 냉증을 감소시킬 수도 있지요. 두 번째는 균형 있는 영양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단백질 섭취는 근육량의 증가와 유지에 중요하며 탄수화물과 지방은 주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저체중인 사람은 근육과 지방이 부족하여 열 발생이 작고 열 발산은 증가하여 추위에 더욱 민감할 수 있으므로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철분 보충을 통하여 빈혈을 교정하면 추위를 덜 타기도 합니다. 세 번째, 따뜻한 물로 족욕, 반신욕, 목욕하기입니다. 체온을 직접적으로 올릴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지 목욕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가 늘게 되므로 저체중인 분들은 목욕 후 따뜻한 음식을 조금 섭취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추울 때에는 따뜻한 물이나 음료를 마시면 빠르게 체온을 상승시킬 수도 있습니다. 악몽을 자주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을까요? 악몽은 단순히 무서운 꿈이 아닙니다. 정신 건강이 취약해졌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악몽은 부정적인 꿈 때문에 수면 중에 깨고 꿈이 생생해 다시 잠이 들지 않으며 일상에 지장을 받는 꿈을 말합니다.
미국 수면의학회 AASM은 악몽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꾸면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악몽 장애로 분류합니다. 이는 수면 장애의 일종이며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신여대 심리학과 서수연 교수 등에 따르면 50세 이상에서는 2.7%, 70세 이상에서는 6.3%가 악몽 장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서수연 교수는 악몽을 자주 꾸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4.4배,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생각을 할 가능성이 3.5배로 높다고 말했습니다. 악몽은 심혈관 질환과의 관련성도 높습니다.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으면 뇌로 공급되는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뇌가 자는 도중 자꾸 깨면서 악몽에 시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맥이 있으면 악몽을 꿀 확률이 3배로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간혹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 베타 차단제가 악몽과 연관되기도 하지요. 악몽을 줄이기 위해 프라조신 같은 교감신경 억제제를 쓰거나 심리치료도 합니다. 꿈에 따른 질병을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기분이 나쁘고 불안한 꿈, 부정맥. 고혈압 약을 먹고 있다면 기분 나쁘고 불안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 등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은 혈관을 넓혀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데 이때 혈관을 넓히는 성분이 꿈과 관련된 세로토닌 등의 호르몬 분비 균형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악몽으로 잠자리에 드는 게 두려운 정도이거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약을 바꿔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도 악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제대로 안 뛰면 뇌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뇌가 자는 도중 자꾸 깨면서 악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부정맥이 있으면 악몽을 꿀 확률이 3배가 된다는 네덜란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을 받거나 쫓기는 꿈, 치매, 파킨슨병. 파킨슨병이나 치매 등으로 뇌 기능이 떨어지면 뇌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꿈 조절이 안 돼 악몽을 꾸고 꿈에서 하는 행동을 실제로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목류병 증상과 비슷한데 꿈에서 겪는 일을 자는 중 실제로 하는 사람의 52.4%가 12년 뒤 치매와 파킨슨병에 걸렸다는 캐나다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꿈과 질환을 연관시키기도 하죠. 한의학에서는 자다가 놀라거나 가위 눌리는 등의 증상을 간 문제로 여깁니다. 간이 나쁜 기운을 받아 마음과 담력이 허해지면서 악몽을 꾼다고 해석하는 것이죠. 자면서 귀신과 교접하는 꿈은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충격이 심혈을 손상시키기 때문으로 봅니다. 평소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않고 은둔하기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에게 잘 생깁니다. 한편 꿈은 하룻밤에 4에서 5회 정도 꾸는 게 정상이며 렘 수면이 제대로 이뤄져야 정보기억, 성기능 유지, 스트레스 완화 등 건강 유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렘 수면이 없으면 우울증, 공황장애에 걸리기 쉽고 성기능도 떨어집니다. 총 수면 시간 중 렘 수면이 15%에서 25% 정도 차지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악몽을 꾼 다음 꿈 해몽을 맹신해 병 키우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수많은 꿈 해몽 정보가 있지만 과학적 근거는 없으며 만약 자신이 악몽을 반복적으로 꾼다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의심하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악몽 자체가 문제되기보다는 원인이 되는 질환을 제거해야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인의 경중에 따라 약물, 심리치료 등 치료가 달라지므로 악몽이 지속되면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